소문난 맛집인 경우 대기 손님이 정말 많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음식이 나왔는데 대체 왜 맛집인 거야? 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천만 영화라고 해서 봤는데 도대체 어디가 재미있는 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너무 별로라고 한 음식이나 영화가 오히려 내 취향일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꼭 정답은 아니죠. 남들에겐 별방개여도 내가 좋으면 별점 5개짜리가 되는 거 아닐까요? 특별한 감성이 있는 이곳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입니다. 매일 밤 힐링의 시간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 NCT 127의 슈퍼휴먼 첫 곡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블랙이들 안녕하세요. 쫑블리입니다. 월요일도 첫날 화이팅해서 우리 즐거운 추억 만들어봐요. 최신정님께서 쫑블리 안녕하세요. 박민정님께서 안경 낀 쫑블리 너무 귀여워요. 네, 오늘은 안경쫑입니다. 강은주님께서 오늘은 쫑블리가 너무 보고 싶은 날이라 이렇게 왔는데 또 보라라니 행복하잖아요. 하트. 네, 김현수님도 오늘 비가 와서 날이 추웠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유유. 네, 연수님 맞아요. 오늘 어제 새벽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오늘 날씨가 정말 춥더라고요. 하지만 미세먼지가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모든 블랙이들 감기 조심하세요. 이소영님께서 저 취업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출근해요. 도서관에서 듣던 쫑블리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왔어요. 앞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실 수 있나요? 히히. 네, 소영님 당연히 응원해 줄 수 있죠. 취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공하늘님께서 내일 성렬 오빠 나오는 영화 개봉하는 날이에요? 네, 하늘님 맞아요. 이제 새벽이 됐으니까 오늘 또 개봉하는 날이죠.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응원 또 해줘야 되겠죠. 우리 성렬이 형 영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들 찾아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정아님께서 출첵합니다. 정아님 출첵. 네, 또 오늘 온 블랙이들을 출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시은, 나나, 세영, 희숙, 양숙, 태연, 혜민, 지영, 희령, 연지, 시원, 나리, 7485, 은비, 지연, 주희, 선아, 2913, 로사모, 라다님 등등 정말 많은 블랙이들이 오셨네요. 블랙이들 모두 반가워요. 네, 저도 방금 또 블랙이들이 그랬지만 우리 성렬이 형 영화 드디어 작년부터 정말 열심히 찍었거든요. 기대가 돼서 저도 응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 혹은 반디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특별한 선물 드릴게요. 비타민하우스에서 종합 비타민, 카페 오가다에서 베스트티, 코스누리에서 화이트닝 토너, 북프렌즈에서 컬러 무드 등 말그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 창비출판사에서는 완득이로 유명한 이희영 작가의 신작 페인트웨 신간 도서 선물을 드립니다. 많이들 사연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블랙이들을 나무현, 켄, 노태현, 남태현 등이 출연하고 있는 고전 파우스트를 새롭게 재해석한 뮤지컬 메피스토에 초대할게요. 자세한 사항은 미불 홈페이지 공연 신청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잠시 후에는 청춘을 위한 문장 수집과 태근 씨와 함께하는 청춘의 문장들 시간이죠.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러블리즈의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펼쳐보면 웃음이 나와 고개 접어둔 첫날의 추억 한 장 어쩌면 너도 기억하고 있을까 풋풋했었던 그대와 나 스친 두 손을 잡을까 말까 내내 딴 미소 빼있던 너의 손 괜히 궁금해 그때의 네 눈에 비치던 나도 참 예뻤을까 잊지마
다시 나날 것 같아 그때의 너와 난 참 눈이 부셨다는 걸 다신 끌어안을 수 없는 시간인 걸 잊지 마 우리가 우리였던 나의 눈부신 것 그 안에 그림처럼 날아랬던 두 사람 정말 꿈 같았잖아 그 시절은 너와 나 우리 난 아주 오래도록 소중히 할 테니 온종일 너와 이루어지던 나의 하루를 안녕 이제 뒤돌아가 내일 만날 것 같아 러블리즈의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듣고 왔습니다. 조금은 힘들었을 월요일 블랙 감성을 채워주는 문장들과 함께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져봅니다. 책 속의 문장으로 우리 삶의 순간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만드는 청춘의 문장들 시간이죠. 온라인 서점의 MD이자 청춘을 위한 문장 수집가 태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근 씨 오늘도 이렇게 스프라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 티를 입으셔서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온시은님께서 태근님 안녕하세요. 아이, 시은님, 반갑습니다. 김미성님께서요, 처음으로 보라를 보니까 생동감이 넘치네요. 오, 처음 보시군요. 미성님 반가워요. 네. 양숙님도 아까부터 태근님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네, 드디어 제가 왔습니다. 네, 드디어 왔습니다. 2376님께서요, 오늘 5월 28일은 제 18살 생일이에요. 오빠와 태근님이 축하해준다면 더 행복한 생일이 될 것 같아요. 오, 네. 2376님 생일 축하드려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김현진님께서 오늘은 어떤 책으로 월요일 밤을 마무리할지 기대 중입니다. 네, 기대 연진님 많이 해주세요. 효정님께서요, 오늘은 두 분 다 드레스 코드가 화이트네요 해주셨는데요. 그러네요. 맞아요. 흰색 바탕. 흰색 바탕으로 이제 또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또 우리 태근님은 약간 칠부라고 하죠. 맞아요. 약간, 네, 반 정도, 반보다 좀 긴 거고 저는 완전 반팔. 네, 이렇게 티셔츠를 입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청춘의 문장들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어떤 책을 골라왔나요? 네, 오늘 가져온 책은요, 미국의 소설가인 폴 갈리코가 무려 50년도 전인 1964년에 쓴 책이에요. 네. 제목은 멍청한 인간들과 공존하는 몇 가지 방법인데요. 이 고양이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후대 고양이들에게 남긴 삶의 조언들이에요. 처음에 고양이가 타자기에 암호처럼 남긴 글을 우연히 어떤 사람이 발견합니다. 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네네. 생각해보니까 타자기를 고양이가 치는 것처럼 옆에 걸 실수로 누른다든지 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네. 이 암호 해독에 성공을 해서 내용을 보니까 바로 고양이로 살아가면서 인간들을 대하는 방법을 담은 책인 거죠. 근데 읽다 보면 거꾸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걸 되돌아보는 기회도 주는 책이에요. 네. 책 내용도 기대가 되지만요. 먼저 책 표지가 너무 귀여워요. 지금 보라로도 나가고 있는데 네. 너무 귀여워서 눈이 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식탁 위에 마치 집의 주인처럼 앉아있는 고양이인데 네. 책 안에도 고양이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블랙이들에게 가끔 고양이나 동물들이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드는지 함께 사연 받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너무 좋아요. 블랙이들은 오늘 청춘의 문장들 함께 하면서 공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끔 고양이나 동물들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될 때는 언제인지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1045로 보내주시거나 반디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총 5명에게 책 멍청한 인간들과 공존하는 몇 가지 방법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 태근 씨의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네. 인간에게 남다르고 특별한 고양이로 보여서 좋은 이야깃거리나
독특한 사진으로 남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전략을 터득한 뒤에는 집안의 어떤 장소나 물건이나 원하는 것은 모두 차지할 수 있다. 못마땅한 것이나 참기 힘든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치우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상자로 고양이 침대를 만들었다고 치자. 편안하고 잘 만든 침대라면 기꺼이 받아들인다. 괜찮은 물건에 공연히 까탈을 부리면 좋을 일이 없다. 게다가 인간은 자기가 만든 것을 고양이가 받아들이면 자기가 고양이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었다는 사실에 들떠서 좋아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상자 침대라면 손도 대지 말아야 한다. 싫다는 표현은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서랍에 들어가는 방법은 꽤 효과적이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사진 찍어서 주위에 자랑하거나 재밌게 이야기할 테니까. 명심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적당한 물건을 골라서 장난치면 사람들은 고양이가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른다. 스웨터 위에 눕는 것도 좋다. 인간이 아끼는 옷이어도 괜찮다. 인간이 아끼는 옷을 고양이가 망치면 오히려 더 우쭐대며 좋아한다. 고양이가 자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옷까지 알아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 우습지 않은가? 네, 요즘 고양이 사진이나 동영상이 SNS에서 유행하잖아요. 네. 이번 문장은 그런 내용 같네요. 그렇죠. 이 인간에게 남다르고 특별한 고양이로 보여서 좋은 이야깃거리나 독특한 사진으로 남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요즘 고양이들에게 전하는 조언 같죠? 네. 이런 반려동물의 사진 올려서 즐거움 나누는 모습을 고양이도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전략을 터득하기만 하면 이후에는 어디에서 뭘 하든 사람들은 귀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니까 고양이가 우리보다 한 수 위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네, 요새 그래서 고양이와 사람과의 관계를 주인과 집사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주인님, 주인님 하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랜선 집사란 말도 생겼어요. 랜선 집사. 네, 그러니까 직접 고양이를 기르지는 못하는데 네. 이 SNS나 인터넷에서 귀여운 고양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계속 찾아보는 거죠. 그런 그래서- 랜선 집사가 맞아요. 있군요. 네. 참, 요즘 재미있는 시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인간은 아끼는 옷을 고양이가 망치면 오히려 더 우쭐대며 좋아한다. 고양이가 자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옷까지 알아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보면요. 고양이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렇게까지 당하고 살아왔나 싶기도 하고요. 이 인간이란 존재가 한 번 착각에 빠져서 그걸 믿기 시작하면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알려주는 대목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고양이가 덧붙이는 한마디 참 얄밉죠. 참 우습지 않은가 이렇게 되묻는데 네. 분명 다른 고양이들에게 하는 말인데 왠지 우리 인간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들렸는데, 아니,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라는 게 정말 저도 들으면서 계속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 책 전체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읽다가 보면요. 고양이가 하는 말인지 사람이 하는 말인지 또 고양이에게 하는 말인지 사람에게 하는 말인지 계속 헷갈려서 다시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이건 몇 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하는 소린가? 이렇게 들릴 것 같은데, 세영님께서 오늘 책 제목 너무너무 좋아요, 하트. 네, 멍청한 인간이라도 참 제목이 마음에 그쵸, 들죠. 마음에 들죠. 시원님께서 인간 집사 조련하는 고양이 주인님이네요. 크크크크. 맞아요. 수인님도 이렇게 고양이가 내 마음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못 대할 것 같아요. 크크크크. 맞아요. 진짜 우리 고양이가 뭔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더 우리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하면 무서울 것 같아요. 더 네, 넉죽 주인님이잖아요. 엎드려서. 네, 주인님 약간 맞아요. 이렇게. 집사가 돼야죠. 네, 집사가 돼야죠. 네, 이야기하다 보니 또 재미있는 또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번 문장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인간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기 위해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바로 소리 없이 야옹거리기다. 단, 지나치게 남발하면 안 된다. 꼭 필요할 때만 써야 한다. 소리 없이 울기는 효과가 크지만 방법도 우스꽝스러울 만큼 쉽다. 목표물을 바라보며 소리내서 울 때처럼 입을 벌린다. 방에서 나가고 싶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나 배고플 때, 짜증이 났을 때처럼 입을 벌리되 소리만 내지 않으면 된다.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그 모습을 본 인간 남자나 여자는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려서 고양이에게 뭐든 내놓게 되어 있다. 효과가 좋은 만큼 남발하면 안 된다. 우리 고양이는 익숙해지면 편하다고 느끼지만 인간은 질린다고 말하니까. 저는 고양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소리 없이 야옹거리기? 고양이가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어디가 아픈 건 아닌가, 뭐라도 해줘야 할 것 같고, 네. 걱정도 되고, 마음을 쓰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고양이들이 그렇게나 쉽게 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게 참 놀랍죠. 혀를 차게 됩니다. 너무 놀랍죠. 아니, 효과가 좋은 만큼 남발하면 안 된다고 또 말하잖아요. 음, 고양이 녀석들 하는 짓이 좀 소름 돋네요. 정말 고양이의 생각을 어디까지 읽어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그런 한편, 인간이 그간 얼마나 당하고 살아왔는지도 걱정이 되고요. 물론 다 자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온 게 아닌가 싶긴 하고요. 너무 좋으니까 바보가 돼도 좋은 음. 거죠. 하지만 마지막 문장은 좀 서글퍼지는 것 같은데, 우리 고양이는 익숙해지면 편하다고 느끼지만 인간은 질린다고 말하니까, 네. 이 고양이라는 동물이 익숙한 공간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살아가잖아요. 네. 그에 비해서 인간은 늘 새로운 걸 추구하고요. 아마 그런 습성의 차이를 고양이의 관점에서 설명한 부분 같은데요. 왠지 이 인간은 질린다고 했던, 네. 너무 좋고 귀한 것인데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착각했던 장면들이 각자 좀 떠오르면서 아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좀 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그런데 고양이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도 편안한 관계 사람에게는 오히려 잘 대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잘 못할 뿐더러 네, 막대하는 경우들도 많죠. 맞아요. 소중한 특히 사람인데. 가족들에게.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괜히 부모님께 투정 부리게 되고 짜증내고 그래. 너무 편안한 사람이니까.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더 잘 못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혜민님께서 고양이에게 뼈 맞는 기분인데요. 맞아요. 지금 뼈를 때리고 있습니다. 네, 유경님께서 하지만 고양이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맞아요. 고양이 사랑이죠. 네, 오늘 청춘의 문장들은 고양이에게서 지혜와 인생을 배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그럼 다음 문장은 태근 씨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아이에게서 확실한 사랑을 얻으면 가족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이다. 아이와 유대를 쌓으면 쌓을수록 좋다. 사실 인간의 집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놀랍지 않은가? 우리 고양이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우리 고양이는 아이가 잘못하면 엄마가 호되게 혼을 낸다. 그게 옳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 아이를 매우 겁낸다. 그래서 아이들은 버릇이 나빠지고 제멋대로 군다. 하지만 아이를 참을 수 있고 귀염둥이 조니의 고양이나 예쁜이 메리의 고양이로 불릴 수 있다면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 물론 존이나 메리를 참아야 하지만.
이번 낭독을 들으면서 정말 공감한 블랙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번 문장이 좀 결정타죠. 네. 아이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평생 이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겠다. 이런 고양이의 지혜를 담은 문장인데요. 네. 이 조금 귀찮은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와 친해지면 여러 가지가 편하다. 이런 고양이의 조언이 참 얄미우면서도 맞는 말이다 싶긴 한데요. 참 네. 영리하죠. 진짜 너무 영리한 것 같은데요. 아니, 인간은 자기 아이를 매우 겁낸다. 그래서 아이들은 버릇이 나빠지고 제멋대로 군다. 이 부분에서는 인간을 제대로 비판하고 있네요. 이 고양이에 비해서 인간은 훨씬 오랜 기간 동안 부모의 도움 속에서 자라야 하잖아요. 네. 이런 걸 고양이 입장에서는 저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아이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간섭, 또 뭐든지 들어주는 훈육, 이런 걸 옳지 않다고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뭐 새겨 들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새겨 들어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면 교육적으로도 좋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오늘 고양이의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함께 살던 반려동물과 헤어지는 일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오히려 함께 사는 게 더 좋다. 이런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요. 네. 생각해보면 서로 다른 존재를 느끼고 또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 이거 언제나 좋은 일 아닐까 싶긴 해요. 진짜 너무 좋은 일이죠. 효정님께서 고양이의 수법을 알면서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은 점점. 네, 인간들은. 네. 시원님께서 만약에 사람이 쓴 책이 이 제목이었으면 되게 회의적인 느낌의 책이었을 것 같은데 고양이가 썼다고 하니까 너무 귀엽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사람 썼다고 하면 약간, 진짜 이럴 것 같은데, 고양이 쓰니까 너무 귀엽면서도 뼈 맞는 느낌? 그러니까요. 네, 팩트를 딱 집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소연님께서 라디오 들으며 검색해보니 작가가 24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지낸다고 하네요. 이 책은 고양이가 썼다는 걸 확실히 믿을 수 있겠는데요. 네, 맞아요, 소연님. 고양이가 쓴 거죠. 또 인간이 고양이의 마음을 읽어서 글로 나타낸 책입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청춘의 문장들에서는 폭갈리코의 멍청한 인간들과 공존하는 몇 가지 방법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 듣고 온 동안 블랙이들에게 질문할게요. 네, 블랙이들은 가끔 고양이 아니면 동물들이 인간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고양이의 치명적인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문자 보내주세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1045로 보내주시거나 반디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낼 수 있습니다. 좋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 5분께는 책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청춘의 문장들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선우정아의 고양이. 다시 생각해봐. 이게 우리 최선은 아닐 거잖아. 왜 애써 네 맘을 숨겨자 나를 봐. 이렇게 금방 낚이는 시선. 좀 더 가까이. 그렇게 말고 이렇게 포근하게. 작은 내 심장 소리에 감동하게. 함께 좀 더 있자. 네가 나타나기 전까지 난 외로워. 아니 심심했어. 어차피 넌 늦었어. 분명 후회할걸. 뒤돌아선 순간 부터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한 번 빠지면 답이 없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가까이 삭막한 네 하루에 마법을 걸게. 나도 그 이유는 잘 모르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두비루루루 부비루두 우위라도 와리라로 옹디리도 비본부버바리루라 두비두비두 우위라도 우위라도 와리라로 두비도 우부부위리루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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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빠지면 답이 없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피처링의 아이유가 참여한 선우정아의 고양이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고양이에게서 삶의 태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노래 듣고 온 사이 블랙이들이 문자를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은정님께서 서로 간의 영역이 있고 그걸 지켜나가는 것, 서로 간의 질서를 지키는 것,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볼 때 경이롭기도 하고 사람보다 낫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영님께서는요, 전 강아지와 고양이 너무 좋아하는데 비염과 알레르기가 있어 집사가 못 되네요. 그렇지만 고양이의 도도함이 매력적이에요. 그쵸.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키우시는구나. 너무 아쉽네요. 네, 소희님도 고양이는 무심한 듯 하다가도 갑자기 귀여운 애교로 훅 다가와서 심쿵하게 해요. 또 그게 또 고양이의 매력이죠. 우아하게 그렇죠. 있다가 한번 이렇게 꾹꾹이 해주고. 별로 신경 안 쓰는 데 있다가 옆에 와서 툭 치잖아요. 네, 괜히 이렇게 친드레. 효정님께서요, 고양이의 치명적인 매력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쵸. 휘둘리지 않는 게 진짜 매력이죠. 시크하고. 주인인 양 행동하는 거. 네, 주인. 네, 연수님께서 제가 속상해서 울고 있으면 항상 가족들보다 먼저 저희 집 강아지가 옆에 와서 제 눈물을 핥아주고 위로해주는 게 정말 정말 고맙기도 하고 애가 알고서 일어나 신기하기도 해요. 쪼꼬야, 내가 내 동생보다 낫다. 네가 내 동생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네, 진짜 이 연수님의 말이 맞는 게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슬픈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꽁이가 와서 지금 하늘에 갔지만 이렇게 눈물을 닦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강아지들은 이렇게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맞아요. 가족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성님께서요, 우리 집 강아지 제리는 눈치가 정말 빨라요. 초인종 소리 듣고 가족이면 꼬리를 흔들고 밥 시간이면 짖으며 밥그릇을 물고 가지고 옵니다. 매력이 철철 넘쳐요. 눈치 백단이네요. 네. 오늘은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를 위해 남긴 글 멍청한 인간들과 공존하는 몇 가지 방법으로 청춘의 문장들 나누고 있죠. 실제로는 사람이 쓴 이야기잖아요. 작가가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니, 사람이 썼다니요. 고양이가 그쵸. 썼다니까요. 고양이가 이렇게 타자로. 네,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고양이입니다. 믿으셔야 고양이. 하고요. 물론 고양이뿐 아니라 고양이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이긴 하죠. 그쵸. 아니, 이 책을 읽을 때만큼은 고양이가 썼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문장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과 사는 고양이라면 두 가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인간이 고양이 몸을 손으로 집어도 가만히 있어야 할 때와 인간의 무릎에 순순히 앉아 있어야 할 때를 아는 것이다. 우선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을 잘 접수한 고양이는 인간의 무릎에 앉아있기 싫을 때 언제라도 빠져나올 수 있고 밖에 있을 때 인간이 부른다고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즉,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인간에게 맞춰 억지로 하면 독립적인 동물이라는 우리 고양이의 이미지가 깨질 수 있으니까. 우리 고양이는 그 이미지 때문에 오랫동안 번영을 잃었다. 명심하라.
독립적인 동물이라는 이미지는 우리 고양이들이 수천 년 동안 만들고 지켜온 신화 같은 것이다. 하지만 훌륭한 예의범절을 갖추려면 그 이상이 필요하다. 우리의 권리를 잠시 접고 자긍심에 상처받지 않으면서 우아하게 행동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번에는 고양이의 고민이 좀 느껴지네요. 이런 대목이 있었죠. 인간과 사는 고양이라면 두 가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인간이 고양이 몸을 손으로 집어도 가만히 있어야 할 때와 인간의 무릎에 순순히 앉아 있어야 할 때를 아는 것이다. 아무리 똑똑한 고양이라도 네, 이런 때는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되죠.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을 모두 알 수는 없잖아요. 뭐 어떨 때는 고양이를 무릎에 앉히고 싶어서 안달이다가 또 어떤 때는 고양이가 근처에만 와도 불편해하니까 이런 인간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게 바로 고양이의 장점이자 또 습성이겠죠. 그쵸, 장점이죠. 아니, 사람이 아무리 가까워도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정성 들여 살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고양이가 조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것도 고양이의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고양이가 자신의 장점을 잘 알고 이걸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역시 배울 점이 있겠죠. 특히 이 문장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권리를 잠시 접고 자긍심에 상처받지 않으면서 우아하게 행동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건 고양이가 아니라 인간에게도 꼭 필요한 얘기 같아요. 네, 꼭 필요한 얘기죠. 아니, 어르신들이 고양이를 요물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좋은 의미로 요물 같네요. 이 고양이 말대로 인간은 고양이가 독립적인 동물이라는 데서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의 범절을 갖추려면 그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서는요. 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도 쉽지가 않은데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살면서 그 이상을 말하고 있으니까 정말 고양이의 삶의 태도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네, 끄덕끄덕하게 되죠. 아니, 저희 집 나리에겐 미안하지만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잠깐 드네요, 잠깐. 근데 저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고양이랑 같이 살다 보면 내가 멍청한 인간이라는 느낌을 너무 자주 받을 것 같아서 약간 걱정도 돼요. 자괴감도 들고 그럴 수 있겠네요. 현진님께서 저는 고양이가 영리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서로 자기 가야 할 길이 바빠서 양보를 안 하는데 고양이는 아무리 바빠도 잠시 멈췄다가 사람이 안전하게 지나갔는지 확인하고 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하트하트. 그랬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점은 사람보다 낫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고양이가 세심하고 또 민감한 동물이니까 네. 이런 걸 잘 챙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점 배워야겠네요. 오늘 고양이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어느새 마지막 문장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데 마지막 문장은 태근 씨의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네. 인간과 나누는 사랑의 신비를 완전히 다 밝히지는 못하더라도 그 일부분인 인간의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나도 그랬다. 앞으로 만나게 될 인간은 하나같이 그 특징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건 바로 인간이 외로운 존재라는 점이다. 우리 고양이도 외로운 존재다. 하지만 우리 고양이는 외로움을 참을 줄 안다. 반면 인간은 우리 고양이와 달리 독립적이지 않아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 우리 고양이가 인간한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외로울 때 고양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내가 함께 사는 인간 식구들은 모두 각자 외로운 존재다. 내가 인간의 무릎에 앉거나 부를 때 달려가거나 침대 발치에 눕기만 해도 아니 그저 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간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기분이 들고 나도 모르게 가르랑거리게 된다. 어떤 고양이라도 이런 감정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이런 인간의 사랑이 막대로 맞는 것보다 더 아플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인간은 사랑하다가도 사랑을 버리고 떠날 때가 많다. 우리 고양이는 절대 그러지 않지만. 앞으로 만나게 될 인간 하나같이 그 특징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건 바로 인간이 외로운 존재라는 점이다. 고양이한테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은데 너무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인간의 공통적인 특징이 외로움이다. 이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해지죠. 네. 이 고양이는 자신들도 외로운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다만 고양이들은 잘 참을 수 있지만 인간은 독립적이지 않아서 외로움을 견딜 수 없다고 하는데 이 평소에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도 여기에선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럴 때 바로 고양이가 위로가 되는 거겠죠? 그쵸. 특히 이 무릎에 앉거나 뭐 침대 발치에 눕기만 해도 그냥 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은데요. 이 고양이든 다른 사람이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마음을 전하고 보살펴 줄 수 있다면 외로움이 한결 가벼워지긴 하겠죠. 네. 그리고 고양이의 마지막 말이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아, 저도 이 마지막 문장 읽다가 가슴이 턱 하고 막히는 것 같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이런 인간의 사랑이 막대로 맞는 것보다 더 아플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인간은 사랑하다가도 사랑을 버리고 떠날 때가 많다. 이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좀 슬프지만 부정하기 어려운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고양이도 알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수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림을 받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런 장면이 떠오르기도 했는데 거꾸로 우리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변치 않는 고양이의 사랑을 우리 인간이 탐구하고 또 배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높은 책임감을 꼭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특히 잠깐 볼 때 사랑스럽다는 것과 같이 오랜 시간 사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너무 다르죠. 꼭 연습도 해봐야 되고요. 네. 공부도 해봐야 되고요. 미리 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 고양이를 주인님으로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러셔야 됩니다. 박민정님께서 그리고 고양이의 멋진 점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고양이는 싫으면 싫은 티를 바로 내잖아요. 다른 사람 신경 쓴다고 사람들은 싫어도 싫은 티를 못 내는데 진짜 인간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이거 우리는 정말 맞는 말이네요. 사회생활 하면서 싫다고 싫은 티 낼 수가 음. 없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진짜 시크하게 싫으면 싫다 하고 좀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정말 배워야 할 점이죠. 3637님께서요. 길냥이들은 누군가 먹이를 주면 남긴대요. 그리고 다른 고양이들에게 알려주고 먹게 한다는데 사람보다 낫죠. 아, 그러네요. 그렇네요. 정말 많은 고양이들이 낳는 점이 많은데 희령님께서 털 알레르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다가갈 수 없는 저에게 오늘 최고의 책이었네요. 네, 그쵸. 희령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키우기가 정말 힘들어죠. 왜냐면 강아지는 털이 조금 조금 빠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고양이는 대부분 거의 다 이렇게 털이 많이 빠지죠. 그렇죠. 집에 손뭉치가 돌아다니죠. 이렇게 쓸면 손뭉치가 장난 아니죠. 네, 오늘 청춘의 문장들에서는 폭폴 갈리코의 멍청한 인간들과 공존하는 몇 가지 방법과 함께 했는데요. 고양이의 눈으로 인간의 삶을 바라본 내용이라 더 흥미로웠어요. 네, 우리가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이렇게 내가 보는 자리를 바꾸면 전에 보지 못했던 걸 알게 되잖아요. 네. 고양이가 자기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봤듯이 우리도 고양이 입장에서 한번 서보면 어떨까 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바꿔서 이번에는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 오늘의 청춘의 한 줄을 꼽아주신다면요? 네, 앞서도 반복해서 읽었던 문장인데요. 우리의 권리를 잠시 접고
자긍심에 상처받지 않으면서 음. 우아하게 행동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한다. 너무 멋진 문장 같아요. 너무 멋져요. 저도 그 문장 듣고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아님께서 가지 마세요, 요요. 민정님도 고양이한테 무언가를 배울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너무 많이 배워가요, 요요. 네. 지연님도 늘 좋은 문장들과 함께하지만 오늘은 좋아하는 고양이 이야기를 함께해서 더더더더 좋았어요. 오늘도 좋은 문장들 수집 많이 했어요. 네, 많은 블랙이들이 우리 태근 씨 가지 말라고 네. 붙잡고 싶다고 하시네요. 선아님, 민정님, 주연님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근 씨 오늘도 좋은 책, 또 좋은 문장들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또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봐요. 네, 고맙습니다. 네, 태근 씨와 인사 나누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심규선의 고양이 왈츠. 마음을 표현하기 왜 이리 힘이 든 걸까요? 평소에 찾지 않던 사전을 펼쳐봤죠. 지우고 다시 쓰길 얼마나 반복했었는지 혹시나 맞춤법이 틀리진 않았는지 예쁜 그림이 그려진 편지에 제일 좋아하는 연필로 한 글자 한 글자씩 조심 또 조심스럽게 적어요. 설렌 내 마음을 그대는 알고 있을까? 마음을 표현하기 왜 이리 힘이 든 걸까요? 평소엔 찾지 않던 사전을 펼쳐봤죠. 지우고 다시 쓰길 얼마나 반복했었는지 혹시나 맞춤법이 틀리진 않았는지 예쁜 그림이 그려진 편지에 제일 좋아하는 연필로 한 글자 한 글자씩 조심 또 조심스럽게 적어요. 설레는 내 마음을 그대는 알고 있을까? 마음을 표현하기 왜 이리 힘이 든 걸까요? 평소엔 찾지 않던 사전을 펼쳐봤죠. 지우고 다시 쓰길 얼마나 반복했었는지 혹시나 내 마음을 들키진 않았을지 언제쯤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5월 27일 블랙 감성 사전. 모든 것을 잃어도 내게는 내가 있다. 마스다 미리의 책 그렇게 쓰여 있었다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았던 일, 실패로 돌아갔던 일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을 거예요. 또 어쩌면 그렇게 잃어보았기 때문에 진정한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내일은 심토크 너의 가사를 보여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꼭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짙은의 품 들을 마칠게요. 내일도 블랙 감성 채우러 오세요.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이었습니다. 블랙이들 사랑해요. 넌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고 있었는지. 넌 모를 거야 네가 얼마만큼 숨 막히게 아름다웠는지. 흔들리고 무너졌던 그 많은 시간 속에서 헤매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작은 기억 하나는 너를 향한 내 뜨거웠던 눈빛이었어. 잊어달라고 이제 그만 놓아달라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찾지 말라고 이제 그만 보내달라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넌 모를 거야 네가 얼마만큼 잔인하게 사랑스러운지. 흔들리고 무너졌던 그 많은 시간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널 아직까지 날 울게 한